네, 이번 주 이어서 갈 것이 바로 치아의 면인데요. 치아에는 우리가 부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면입니다. 면. 이렇게 굴곡지고 울퉁불퉁하지만 그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가장 평탄한 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술이 가리고 있는 입술이 이렇게 가려지고 있겠죠. 그래서 입술이 살짝 벌려졌다 이렇게 되는 이 면을 입술이 닿는 면까지를 순면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부위에 있는 구조물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양 옆에 얼굴을 만지면 뺨이 만져질 거예요. 그래서 이쪽 면은 뺨 쪽에 있는 면이라는 말로 현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바셀린이 있다면 이렇게 굴곡이 졌지만 가장 편탄한 면을 이쪽 한 면, 이쪽 한 면, 그리고 모서리 면에도 좀 한 면, 반대쪽에도 한 면, 그리고 이쪽 바닥도 한 면, 그리고 뚜껑 쪽도 한 면, 이렇게 단면을 우리가 면이라고 말하는데요. 치아에는 조금씩 그 부위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지금부터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용어 정의를 해야겠죠. 용어를 먼저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저 전치부 한번 해볼게요. 전치부라고 하는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중절치 그리고 직절치, 견치 이런 것들을 전치부라고 말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전치부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절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절치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견치가 포함되면 전치부, 견치 없이 중절치와 측절치만 얘기할 때는 절치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이제 그러면 구치부가 또 있겠죠. 전치부, 구치부 이렇게 말합니다. 구치부는 소구치와 또 대구치 이 두 가지를 구치라는 공통어로 구치부라고 말을 해요. 소구치에는 제1소구치, 제2소구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자, 그리고 여기는 대구치는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제3대구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1, 2, 3, 4 요 대구치만 물어볼 때는 대구치부라는 말을 하고 소구치 제1, 2 소구치만 얘기할 때는 소구치부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제 그 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앞으로 나오는 면에 대한 이야기는 우선 순면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설면, 용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좀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심면, 원심면, 현면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교환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면 여기를 저희가 치아 라면 먹을 때 우리 이렇게 꽉꽉꽉꽉 씹어서 이렇게 딱딱 먹을 때 여기로 탁 잘라서 먹잖아요. 이 부분은요. 보시면 실제로 면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절단 이렇게 말해요. 그냥 면을 붙이지 않는 절단. 근데 오랫동안 꽉꽉꽉꽉 씹고 뭐 이를 박박박박 갈면 얘가 갑자기 다 갈아지면서 면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절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먼저 순면을 보면요. 이게 한자로 보면 입술 순자를 쓰는 거예요. 한자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 한자를 쓰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입술 쪽에 있는 우리 입술을 이렇게 담당하는 입술이 있는 부분까지 보면 이렇게 중절치, 측절치, 견치까지가 이 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기법을 다 하니까 1, 2, 3, 1, 2, 3, 1, 2, 3, 1, 2, 3 이쪽 면에 그냥 보이는 부분. 자, 여기서 바로 그냥 보이는 부분, 입술 쪽에 닿는 부분. 이걸 우리는 순면이라고 말해요. 자, 그럼 설면은 입술면이 아니고 혀가 닿는 부분, 그래서 안쪽 면. 사실은 상악 같은 경우는 설면이라고도 하고 여기를 구개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상악의 경우에는 구개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딱딱하게 왜 입천장에 혀를 대보면 딱딱하잖아요. 이게 딱딱하면 딱딱하다 해서 경구개. 그리고 왜 우리 목구멍 넘어가는 쪽 이쪽에 보면 목젖 있는 쪽은 좀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연구개 이렇게 말해요. 자, 설면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상악의 경우 구개면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하악에는 혀가 있으니까 당연히 설면이라고 부르겠죠. 설면 2는 모든 치아에서 다 부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모든 면에서 혀 쪽에 있으면 모든 면을 설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심면과 원심면이 조금 헷갈립니다. 자, 그 처음에 볼 때는 자, 치아를 중심으로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랬죠? 정중선. 해부학적에서 보면 정중시상면을 나타낼 때 좌우로 나누는 정중시상면이라는 게 사람을 좌우로 나눌 때 기준이거든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치아 하나에서 가까우면 예를 들어서 얘가 1번이잖아요. 1번인데 치아에서 가까우면 이쪽, 여기 이 부분을 근심, 가까워서 근심. 얘는 가까울 우리 여기서 근신안시할 때 그 근입니다. 그래서 근심면이라고 부르고요. 이 치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멀 때는 원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치아에서 자, 이쪽 부분, 이쪽 여기 세모나게 실제로 보면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이 부분 제가 지금 까맣게 칠한 이 부분 이렇게 생겨 있는데 정중시상면에 가까운 치아 면 쪽을 근심면. 자, 반대쪽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반대쪽을 보면 조금은 작지만 비슷하게 생겨 있어요. 이걸 원심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모든 치아에는 가까운 쪽과 먼 쪽이 있으니까 모든 치아에 근심면과 원심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현면은 뺨. 여러분들이 두 손으로 뺨을 딱 잡아보세요. 그러면 뺨 쪽에서 만나는 치아의 면. 그래서 뺨협자를 써서 현면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뺨 맞는다 할 때 그 뺨을 딱 잡으면 사실은 입술로 벌려지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속옷이 붙어 있어요. 4번, 5번, 6번, 7번의 입술 쪽에 뺨 쪽에 있는 부분. 그렇죠? 반대쪽도 마찬가지. 8번 당연히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구치부, 소구치, 대구치는 현면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특징이죠. 그리고 전치부는 순면이라고 부르는 같은 방향의 문입니다. 자, 보시면 자, 견치까지 여기를 순면, 그리고 소구치부터 대구치까지 여기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대고 있는 이 부분을 현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찬가지로 견치까지는 순면, 그리고 이쪽부터 소구치부터 대구치까지는 현면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여기서 교환면은 밥을 꾹꾹꾹꾹 씹는 면입니다. 그래서 교환면. 자, 여기서 밥을 씹을 만한 곳이 이쪽에 소구치부터 대구치까지가 밥을 씹을 만한 면이죠. 그래서 꾹꾹꾹꾹 꾹꾹꾹꾹 씹을 수 있는 이 면을 우리가 교환면이라고 말하고요. 환자한테 설명할 때는 주로 씹는 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교환면은 소구치부, 대구치부에 있습니다. 자, 절단은 아까 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전치부에 날카롭게 뭔가 자를 수 있고 절단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있는 이 부분을, 그래서 절단은 절단하거나 음식물을 자르거나 찢을 수 있는 하면 절단이다. 그래서 절단 보면 다른 데는 그냥 반듯반듯한 칼처럼 생겨 있는데 송곳니를 보면 여러분들 그 실 같은 거 자를 때 보면 여러분들 절대로 앞니로는 자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그 견치로 이렇게 비껴찢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송곳니 보면 이 절단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쪽이 정중시상면 쪽에 가까운 인간 근심절단현, 여기가 먼 원심절단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거는 연 배울 때 한번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전치부는 어떻게 생겨 있을까, 그죠? 자, 그러면 전치부의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순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치아를 쳐다보면 이렇게 우리 1번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1번 기준으로 순면, 우리 볼 수 있는 이 면이 순면이 되고요. 순면의 반대쪽 혀 쪽에 있어서 설면인데요. 설면은 순면보다는 좀 작고 약간 쓰레바지 느낌의 양옆에 올라와 있는 부분에다가 이 부분이 약간 동글동글동글하게 솟아 있어요. 그리고 물을 부으면 이쪽에는 물이 싹 이렇게 고일 만큼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설면이에요. 치아로 보면 자, 여기가 순면, 자, 설면 보시면 그죠? 약간 그래 보이죠? 네. 그래서 실제 면적으로 보면 설면이 조금 면적이 작습니다. 자, 그리고 근심면을 보면 옆에서 보는 면입니다. 옆에서 보는 면, 근심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근심면. 자, 원심면은 근심면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원심에 위치하죠. 원심면. 원면 아닙니다. 전 원심면을 쓸 때마다 자꾸 원빈이 생각이 나서 사심 때문에 원심면 이렇게 해서 전치부의 면은 4개의 면으로 보입니다. 자, 모든 전치부가 하나씩 잘라보면 대략 이렇게 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준절치와 측절치는 아주 흡사하지만 견치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순면이 좀 다를 거예요. 견치의 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설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쓰레바지 모양과 둥글둥글 올라와 있는 면, 거기에 기둥이 하나 더 있어요. 양쪽에 물이 서로 가지 못하게 이쪽에도 강이 있고 이쪽에도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이렇게 흐르지 못하게 막아놓은 뚝처럼 하나씩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순면이고 이게 설면입니다. 내 인전면은 아주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치부에는 문제를 한번 내보면 전치부에 면의 수 몇 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절단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절단은 면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그리면, 제가 잘 그림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방에
나중에 뿌리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순면, 뭐 인접면, 저 뒤쪽이 설면, 이쪽에도 똑같이 이런 면이 또 있겠죠. 자, 치아의 모양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구치를 보면 마치 이런 직육면치를 보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뿌리는 소구치, 대구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뿌리는 2개이기도 하고 1개이기도 하고 3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뿌리의 숫자에 대해서는 따로 배우실 테니까. 네, 이 면에서 자, 이 치아가 여기 대구치 부위를 제가 기준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뺨 쪽에 있으면, 자, 뺨 쪽에 여기가 뺨이다. 뺨 쪽에 있으면 이걸 현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저 뒤에는 혀가 있잖아요. 혀가 있는 쪽이라서 얘를 설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와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의 기준은 뭐다? 이 기준은 여기가 멀면. 그래서 멀면, 원심면 이렇게 말하고요. 자, 가깝다. 어디에 가까워야 돼요? 근심면 이렇게 물어요. 자, 가깝다 멀다의 기준은 어디다? 정중선. 사람을 좌우로 나누는 정중선이 기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면을 한번 숫자를 세볼게요. 그리고 꽉꽉 씹는 면. 여기가 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꽉꽉 씹는 면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교합면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제가 그린 대구치에서 면의 수는 몇 개가 됩니까? 5개가 됩니다. 그렇죠? 이 5개를 보면 현면, 설면, 근심면, 원심면, 교합면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되고요. 전치부는 순면, 설면, 근심면, 원심면 해서 4개와 절단 하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을 이름을 붙일 때, 면의 이름을 붙일 때는 그 주변 조직, 주변의 이름, 주변 이름을 갖다 붙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혀 쪽에 있어서 설면, 뺨 쪽에 있어서 현면, 또 앞쪽에 있어서 근심면, 뒤쪽에 있어서 원심면, 꾹꾹 씹는 면이어서 교합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까지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 면은 여기 하나 더. 자, 여기 제가 좀 대구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럼 소구치는 어떻게 될까요? 예, 소구치도 똑같이 면의 수는 5개입니다. 그래서 얘의 기준은 구치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구치부의 면의 수는 5개가 됩니다. 소구치, 대구치 모두 합치는 거예요. 소구치, 대구치 모두 하나당 면의 수는 5개. 전치부는 하나당 4개의 면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